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차에서 4차까지의 중동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온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주의는 1896년 프랑스에서 유대인이란 이유로 누명을 쓴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드레피스를 비난하는 프랑스 군중의 반유대주의에 놀란 비엔나의 언론인 테오도어 헤르츠리 유대국가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어 있던 그는 자신의 책에서 본인이 유대 민족주의자로 전향했음을 고백하고 유대인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 나와 유대 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죠. 그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이 시온주의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온은 유대교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천국, 이상향 등을 뜻하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과 유대인 두 민족은 잘 어울려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유럽에서의 박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에 눈을 뜨고 있을 때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 민족 역시 아랍 민족주의에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미시적으로 볼 때에는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은 그림과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의 나라로 분할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의하였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했고 제1차 중동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공격해왔고 동쪽에서는 요르단과 이라크가,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쳐들어왔으며 이스라엘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현대적인 군대로 변한 이스라엘군은 모세 다얀 장군의 지휘 아래 이집트 카이로, 요르단 암만,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폭격했고 결국 아랍연합군은 항복하였습니다. 1949년 2월 평화조약의 조인으로 끝난 제1차 중동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52년 7월 혁명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한 이집트의 가말 나세르는 혁명 4주년을 기념하여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운하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1956년 10월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비밀협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공격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여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였죠.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수에즈 운하로 진격했고 다음 날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에 최후 통첩을 보내며 운하 입구의 포트 사이드를 공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침략 전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비난을 받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의하여 결국 그해 말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하였죠. 이 전쟁으로 나세르는 지고서도 아랍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 부딪힌 난관은 주로 인접 아랍 국가들의 도전이었지만 1964년부터는 새로운 사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시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탄생하여 아랍권의 게릴라 활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의지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총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울러 요르단과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 구매에 열중했죠. 1967년 5월 이집트의 나세르는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한 뒤 티란 해협을 봉쇄하였습니다. 한 달 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지요. 제3차 중동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습 공격에 무너진 아랍권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 요르단 서안,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장악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과 손을 잡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령국으로서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 이집트의 국부 나세르가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사다트가 뒤를 이어 이집트의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국유화된 사업체를 민영화하고 미국에 접근하는 등 우경화 정책을 시행하며 이스라엘을 교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제3차 중동전쟁 때 잃어버린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하여 1973년 10월 6일 소련제 무기를 앞세워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스라엘 기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리아 역시 골란고원을 되찾기 위하여 진격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아랍연합국에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스라엘 골다메이어 총리의 노력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고 전쟁은 10월 25일 휴전안이 발표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집트는 부분적으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으며 이후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추가 협정을 통하여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아직도 골란고원의 대부분을 되찾지 못하고 있지요. 아울러 이때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페르시아만의 6개국이 석유의 공식 가격을 배럴당 70%나 인상하였고 이란을 제외한 5개국이 석유 생산량을 25%나 줄인 것인데 이는 석유를 무기로 서방 세계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2년에 발생했던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진압으로 종료된 후 유대인들은 본격적인 유랑의 시대를 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 세력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거꾸로 서구 기독교 세력은 7세기 초 이슬람교가 창시된 후 17세기 후반 빈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며 합스부르크에게 중부 유럽의 주도권을 내주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하며 대체적으로 굴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10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18세기 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이슬람은 기독교 세력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00년 동안 중동의 역사는 유럽을 침략한 1000년에 대한 보복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기존의 이슬람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항했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기독교 세력에 가담한 후 그들과 함께 현재까지 이슬람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